자, 이제 154페이지요. 거기 보니까 5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 자, 일단,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자, 효율성에서, 요거 반대말. 그죠? 그러니까 시장 성공과 시장 실패에 대한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을 하고 나면 참 좋은 게 있죠. TV 볼 때 신문 볼 때 참 편해. 그래서 이건 일반 상식을 참 많이 요구하는 건데, 성공과 실패 차이가 뭐예요?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요거야. 초과인이 발생되면 이건 시장 실패야.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고 각 개인이 노력했던 대가만큼 얻을 수 있는 이윤,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게 뭐냐고, 이게 시장 성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저기 있는 시장 실패, 저기 초과이윤과 그 다음에 정상이윤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우리 장사할 때 본전 본다는 개념. 본전이 뭐냐 한번 따져보자고. 뭐 할까? 치킨 장사죠. 자, 우리 이런 거죠. 장사하면 나오는 수익이 있겠다, 그죠? 그 다음 뭐 비용을 빼주면 남는 게 순수익. 그죠? 자, 이 순수익은 크게 두 개 있어요. 정상이윤도 있고 초과이윤 두 개 있거든요. 초과이윤. 이 개념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장사할 때 월 매출액이 보니까 얼마 나왔냐? 100원 나왔어요. 이때 비용이 크게 두 개 있어요. 타인에게 내가 직접 지불해주는 비용이 있어. 타인에게 직접 지불해주는 비용을 뭐라냐? 회계적 비용입니다. 반대로 이게 경제학적 비용이 있거든요. 원래 경제학적 비용 요소에 두 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회계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두 개 있거든요. 한번 그냥 들어보라고. 이런 시험 안 나오니까 단지 알 것은 초과이윤과 저기 정상이윤자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거 마시면 돼요. 자, 여기 회계적 비용은 타인에게 지불되는 비용 뭐 있습니까? 장사할 때 이 타인에게 지불되는 비용 어떤 비용이 있습니까? 인건비 뭐 그런 거죠. 전기세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저기 있는 인건비 등등 이런 게 결국은 타인에게 지불되는 비용이라고. 요 비용에 보니까 60원 들어갔어. 그 다음에 현재 40원 남은 거지? 순수익이? 그죠? 보통 그래서 거의 장사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 현재 요건 남았다라고 말하더라고. 과연 이게 실제 내가 이익을 본 거 한번 따져보자고. 이 암묵적은요, 비용은 비용인데 내가 나한테 주는 비용이야. 내가 나한테. 자, 무슨 말이냐? 치킨집 차릴 때 뭐 보증금 들어갔잖아. 시설비 들어갔지. 그 돈 가지고 치킨집 하지 않고 은행 저축가 뭐 나오지? 이자지. 그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게 뭐냐? 이자인데 그 이자를 나한테 줘야 돼. 왜? 나한테 투자했으니까. 이게 기속이야. 기속은 내가 나한테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원래 내가 치킨집 하기 전에 원래 다른 어떤 직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내가 현재 장사하고 있죠. 그 정도 월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뭐 기속소득이야. 또는 내 집에 내가 장사하는 경우 있지. 그죠? 그리고 이런 거 뭐 있습니다. 다른 말 이거 아닙니까? 내 집에 내가 한단 말은 만약에 내 집을 타인에게 임대 주면 월세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입은 나와야 될 거죠. 이런 걸 기속 임대야. 그러니까 기속이란 말 앞으로 나오면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기속은 반드시 내가 나한테 주는 비용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게 만약에 30원 정도 나와야 된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요게 뭐냐? 요게 내가 노력했던 대가 정상이윤이야. 요게. 그러면 현재 뭐 있습니까? 초과인 얼마 발생한 거예요? 10원이지. 그죠?
초과이는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이야. 그죠? 그러면 항상 잘 알지만 누군가 우리 경제관념이 이겁니다. 우리 잘 알지만 경제관념 제일 이런 책이 있어. 나의 행복은 타인 뭐야? 뭐 제일 이런 책이야. 이런 책 중에 내 행복은 타인 불행이라고. 뭐든지 우리 가끔 윈윈 카드인데 이건 요 돈만 좋은 거고 하여튼 누군가 피해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경제에서는 가장 기본이 모두가 내가 노력했던 대가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이럴 때 뭐야? 내가 노력한 대가만 나온다 이 말은 정상이익만 존재하는 시장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근데 어떨 때 보니까 누군가 더 많은 이익이 발생된다 이 말은 누군가 지금 피해보고 있는 상대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게 다른 말은 뭐 있으면 초과입니다. 알겠지 대충? 그럼 결국은 얘는 실제 남은 건 10원 남은 거야 사실은. 요건 내가 노력한 대가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전부 다 내가 노력했던 대가인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면 어느 누구도 더 많은 이익 발생하지 않는다죠. 이게 가장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된 거거든.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시장 성공률 용어 쓴다고. 근데 누군가가 더 많은 이익을 본단 말은 그 상대편 누군가 손해보게 돼 있다고. 이게 시장 실패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 시장 성공은 어느 누구도 손해나 이익이 없는, 즉 초과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시장인데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부동산에서는 효율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러니까 효율은 같은 말이 초과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정상 이윤만 발생되는 시장을 가지고 효율적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좀 알고 있으라고. 그래야만 나중에 이제 앞으로 초과이익 또는 정상이익 설명할 때 대충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요거 묻는 거예요. 자,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관념상 효율적은 벌써 뭐요?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정상 이윤만 발생되는 시장을 말한다. 이런 게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아마 그러면 나머지 내용을 시켜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제가 한 개 말 거예요. 자, 이때 효율적 시장에 대한 개념을 들어갈 겁니다. 책 보자고. 자, 책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효율적 시장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컨 1번에 양갈로 2번만 정리하시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가 하는 것을 시장 효율성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을 한다. 자, 뒷말 설명합니다. 여기 보세요. 뒷말, 이 말. 자, 얘는 이거죠. 어떤 정보가 가치에 즉시 뭐 있습니까? 가치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게 없지만 그 이면 속에 이 말 나와야 돼요. 초과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정상이익만 발생되는 시장을 가지고 효율적입니다. 자, 해볼게. 원래 원주시 외곽적인 농지가 있어. 이 농지가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땅값은 평당 10만 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제 발표합니다. 야, 이 땅 3년 후에 이 땅이 3년 후에 상업용으로 용도가 변경된다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하자마자 땅값은요?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30만 원에. 자, 그러면 사람들은 현재 이 땅을 매매할 때 10만 원 주고 삽니까? 아니면 30만 원을 매매합니까? 30만 원.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땅이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된다는 정보지. 정보가 공표된 즉시 가격에 반영되니까 전부 다 이 돈 주고 매매한 결과 어느 누구도 손해나 이익이 없는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 이게 뭐냐? 효율적. 이런 말 뜻이라고. 그 표현 자체가. 그죠? 새로운 정보가 공표된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게 효율적 시장이다. 이게 이런 말 뜻이에요. 그럼 자, 중요한 건 밑에 가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컨 2번 효율적 시장에 대한 유형. 3개 있네. 양갈로 1번, 2번, 3번 있네.
그죠? 약성도 있고 중강성이 있고 강성이 있잖아요. 자, 이게 최근에 이제 자꾸 문제가 돼도 되던데, 자, 약성, 중강성, 강성이 된 개념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어쨌든 끝에 효율적이 붙어있는 순간 초과인은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자고 이제. 자, 내가 현재 정보를 갖다 분석할 건데 어느 정보까지 분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 정보란 건 결국 크게 세 개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정보도 있고 현재 있는 정보도 있고 미래에 있는 정보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예, 삼성전자에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과거에 변동이 있었지? 그죠? 이게 과거 정보야. 응?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분석할 때 뭐 있습니까? 과거에 있는 자료만 분석을 하는데, 만약에 전부 다, 자, 이렇게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교도소가 있는데, 서울교도소, 원주교도소, 그 다음에 대전교도소가 있어요. 이 안에 재수가 10명씩 딱 있거든요. 이렇게 10명씩 있어요. 교도소는 결국은 외부 정보 다 차단돼 있지. 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보 다 차단돼 있는데, 삼성전자에 있는 과거 주가가 있을게. 과거 주가가 있는데, 주가 변동이 이렇게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요 정보만 이 서울교도소 안에 있는 10명한테 요것만 딱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명끼리만 주식을 매매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이익 발생하겠어? 그 10명끼리만 이제 저기 주식을 매매한다고. 다른 사람은 절대 주식 매매 못하고. 그 10명끼리는 누구나 더 많은 이익 발생합니까? 똑같은 정보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정보, 동일한 기회점을 주어주면 똑같은 걸 취할 수밖에 없다고. 이럴 때 어느 누구도 초과이 발생하지 않지. 그런데 이 정보는 이 삼성전자의 과거에 있는 저기 정보가 딱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이 말입니다. 과거 정보가 주어짐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걸 가지고 가장 약한 정보에 따라서 초과인이 없다 해서 다른 말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이 원주교도소는요, 과거에 있는 정보에다가 플러스 삼성이 오늘 아침 발표했어. 뭐라 하는가 하면 다른 기업과 합병한다라고 공시했다고. 하자면 주가 변동이 있겠지. 요거까지 현재 공표된 사실까지만 원주교도소 안에 있는 10명한테 이 정보를 주는 거야. 요 안에 있는 10명끼리만 요 주식을 매매하게 했다고. 이럴 때 더 많은 이익 발생해? 각 개인이? 아니지. 똑같은 정보 주었으니까. 이와 같이 과거 정보에다가 공표된 사실까지 주어지면 요것까지 모두가 분석한 결과 어느 누구도 초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얘보다 좀 더 강한 정보 아니야. 그죠?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준강성 효율적 시장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대전교도소는 여기에다가 있죠. 뭘 주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삼성이 있죠. 앞으로 3일 후에 3년 후에 공표할 사실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좀 개발되어 있는 내부에서. 아직 공표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 미공개 정보까지 줘주는 거예요. 대전교도소 재수 10명한테만. 대전교도소에 있는 10명끼리 이걸 갖다 주식을 매매하면 절대 이 사람들은 초과이 발생합니까? 안 하는 거지. 똑같은 정보 줬으니까. 그러면 이 말은 아직은 공개 안 되지만 이틀 후에 3년에 공개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공개 안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공표되지 않는 사실. 이건 뭐요? 결국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갖다가 주어지면 전부 다 이것만 몽땅 다 분석한 결과 어느 누구도 초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얘들보다 좀 강한 정보지. 따라서 이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걸 아셔야 돼.
항상 나오면 제가 좀 더 문제 풀겠지만요. 어느 정보냐 먼저 구분하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으면 이 정보에 따라서 이 시장에 대한 제목을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꼭 알 건 뭐 있습니까?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 동일한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똑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결과 절대 뭐요? 초과율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 기억하시라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건 아니에요. 다시요. 보세요. 얘하고 얘 비교하면 안 돼, 이거. 얘 비교는 좀 다른 데 한다고. 지금 뭔가 하면 이래 비교하면 분명히 얘가 더 우수한 정보 갖고 있잖아. 그죠? 집단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같은 집단에서 같은 정보를 준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 안 되니까. 단지할 것은 요 같은 사람 똑같은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초과율이 있냐 없냐 다시 보는데 다만 정보 양에 따라서 이걸 제목을 좀 구분시킬 거 아니에요. 구분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이렇게 가장 약한 과거 정보는 약성, 공표된 사실까지는 강성, 되지 않는 사실까지는 말 잘못네. 공표되지 되는 사실까지는 중강성, 되지 않는 사실까지는 뭐 있습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풀 건데요. 어디 가시는가 하면은 18페이지 문제 3번. 자, 문제 3번 하기 전에 다시 아까 책에 154페이지. 자, 책 보니까요. 아까 거기 컨 1번에서 갈로 2번에 앞에 설명 안 했거든요.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시장 효율성을 한다. 이 말이 이거예요. 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정보가 자, 과거 정보부터 갔어. 무슨 시장? 공표된 사실. 되지 않는 사실. 따라서 이렇게 묶은 걸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시장 효율성이라고 이게. 시장 효율성하는데 이럴 때 새로운 정보와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걸 효율적 시장에 쓴다는 거. 용어 자체가. 자, 그러면 문제 3번 갑니다. 3번에 1번은 그냥 통과합니다. 아까 했던 그 말이니까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게 시장 효율성이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걸 효율적 시장이죠. 자, 2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찾아가야 돼. 자, 키워드 강성, 모든 정보, 초과인 얻기 쉽다. 여기 키워드야. 그 뭐라 했어? 보세요. 절대 모든 정보는 강성 맞잖아. 근데 항상 끝에는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4번. 3번에 4번. 과거, 약성, 끝에 초과인 얻기 쉽다. 무조건 효율적 시간은 초과인 없어. 5번. 중강성, 공표된 자료, 초과인 얻기 쉽다. 항상 이렇게 적네. 항상.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효율적 시장 나면 절대 초과인이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래야만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문제를 갖다가. 자, 일단 그렇게 문제 푸는 요령만 좀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책 가볼게요. 책 가볼게요. 자, 154페이지 컨 2번 갑니다. 자, 첫 번째 양갈로 1번 약성 효율적 시장 기본서 154페이지요. 자, 거기서 동그라미 1번에 중요한 말이 1번 키워드 이거요. 지금 엄청 긴 데 있죠? 과거 자료. 셋째 줄 끝에 초과인 얻을 수 없다. 요거 마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양갈로 2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갑니다. 자, 중강성도 거기 있는 동그라미 1번 속에 답이 있는데요. 1번, 1번 가볼까요? 1번 보니까 현재 공표된 사실. 자, 두 줄 끝에 정상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없다. 같음을 초과인 얻을 수 없다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갈로 3번에 강성혈적 시장 갑니다. 강성도. 동그라미 1번. 공표된 것이건, 예, 공표되지 않는 것이건 어떤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더라. 그래서 두째 줄 끝에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런 것만 기억하시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다른 건 샥 넘어갑니다. 자, 이제 160페이지. 입지 및 공간 구조 원리가 있어요. 입지 및 공간 구조. 자, 160페이지. 거기 있는 입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절 입지 그대로 통과. 그 다음에 163페이지 2절 농업 입지 통과. 167페이지 주거 입지 통과. 자, 그 다음 172페이지. 자, 물어보자고. 보세요. 자, 우리 입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장사할 때 첫째도 입지고, 두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 입지라. 그만큼 입지라는 게 중요하다고. 왜? 부동산 절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특히 장사하는 분들 잘 보시면요, 알겠지만, 똑같이 사거리가 있으면요, 이 모든 업종이 여기 A, B, C, D가 다 좋은 적은 아니라고. 똑같은 데 인구 등이 있으면요, A가 저기 최적인 입지가 있어. B가 최적이 있다고. 다 틀립니다, 이거. 실제 전 다릅니다, 해보면, 분석해보면. 그래서, 했을 때 만약 이적인 최적인 이미 어떤 이 뭡니까? 점포 들어서 있죠. 이거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고작 어디 가려는 거예요? B와 C와 D 중에서. 차선책은 반드시 대각선이야. 여기 들어가야 돼. 이런 거 아시라고. 이런 점 절대 들어가는데, 이적이 좋다 해서 이게 없으면 이거 하면 여기 가죠. 상권을 뺏긴다고. 최근에 제가 이제 가끔, 토요일 날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우리 집 근처에서 가끔 술을 먹는데, 누가 먹는가 하면 그 술집 주인이랑 가끔 먹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 먹으면. 근데 한 친구가 얘가 원래 뭘 하는 친구 하면 이런 음식점을 딱 만들고 3개월 동안 고객을 확 끌어온다고. 끌어와서 권리금 방법 파는 애가 있어. 굉장히 잘 알아.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좀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딱 두 개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 하는가 하면 우리 옛날에는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뭐 이 상권은 고객 수야. 그죠? 고객이 통행한 길이 저기 사람 수가 많은 길목이 있어. 그쪽에 당연히 장사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이쪽이 훨씬 고객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편의점 있지. 편의점이 들어서지. 들어서면 바뀌어 이게. 확 바뀌어버려. 왜냐면 우리 대부분 다 우리 좀 30대 이하 분들은 대부분 편의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통행이 많은지 이쪽이 훨씬 많으죠.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대형 어떤 기업들이 그 상권을 바꿔버린다고. 과거에는 뭐 있습니까? 그냥 고객이 많이 통행하는 그 길목에 그냥 잡았다 장사를 했다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은 장사한다면 이런 편의점 이 길목이 있죠. 이쪽 가야 돼요. 이 도로라는 별 차이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 큽니다. 의외로. 이 도로라는 건 특히 기찻길이 제일 뭡니까? 장벽이 심하다고. 서울 가면요. 그 구로 지역 있는데 전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는 길이. 여기 9인역 있는데 마치 성 같아. 이게 전철이거든. 여기는 똑같은 구로지만요. 독립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래서 이 전철이라든지 기찻길은 이게 거의 장벽을 사람 통행을 완전 막아버린다고 이게. 심지어 이렇듯이죠. 우리 여긴 도로도 보면 2차선 도로가 있죠. 달라요 상권이. 같이 보면 안 된다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 도로란 것은 어떤 교통이란
뭐 자동차 등의 어떤 길이다 보니까 심리상 이게 막아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굳이 펜스를 안 쳐도. 그래서 일단 이러한 어떤 것 때문에 장사한다면 될 수 있는 편의점 근처가라고. 고기를 따라서.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약간 팁이고. 그다음 두 번째 뭐 있는가 하면 우리 보통 이제 저기 식당 앞에 보면 이렇게 뭐 밤에 보면 불 켜놨죠, 이렇게. 그죠? 식당에 있으면 이렇게 좀 선을 빼가지고 이 불을 켜놨을 거예요. 근데 불을 켜는 목적이 있어. 근데 주로 어떤 이 불을 켜는가 하면 우리 백열전구 있지. 그런 불빛 나는 이 좀 밝은 색, 좀 빨간색 이런 걸 많이 켜준다고. 이런 거 켜면 이건 아무 의미 없어. 형광등은. 왜 이걸 켜놓겠습니까? 응? 아주 미미한 차이인데. 그러니까 좀 환해 보이고. 켜는 목적은 뭐야? 고기 오라는 거지. 끌어올 목적 아니야. 근데 우리 백열전 같은 느낌, 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얘하고 비교하면. 그 차가운 거 이게? 얘하고 비교하면. 형광등 비교했을 때. 아, 백열구가 더 따뜻한 느낌. 그런 거지. 네네. 겨울 되면 그런 느낌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온화한 느낌, 따뜻한 느낌이 있다고, 이게.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은 뭐 이런 형광등 켜는 사람이 있어. 이건 아무 의미 없어, 이거는. 그런데 그런 게 어떤 고기를 끌어올 수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이제 해놓으시면요, 좀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입지에 대한 성격도 있지만, 입지가 안 되면 차선지 그런 책이라고. 하여튼, 그런 입지에서 있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입지에서 굉장히 민감한 건 주거입니까? 상업입니까? 공장입니까? 상업이지. 조금만 벗어나면 거기서 확 준다고. 주택은 크게 의미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시험 항상 입지는 상업이 시험 나지, 저기 주거가 시험 안 나온다고. 그래서 자, 항상 볼 게 상업 입지를 좀 보시는데요. 지금 제가 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몇몇 개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장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이 책에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안 하고 싶어. 실무 실습 방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이거죠. 수입. 결국은 객단가거든. 고객 한 명당 결국 뭐예요? 얼마 정도 소비하면 고객 수 몇 명 온다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요한 이 고객 수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방식 한 8가지 방식이 있거든? 이거 쭉 쪼개면. 그 결국은 이 8개 중에 한 개만 잘하면 이 고객 수를 끌어올 수 방법이 있다, 분명히. 그런 건 책에 전혀 없고 쓸데없는 뭐 있습니까? 하여튼 저 이거 하면 제일 열받는 이거예요. 아, 왜 이런 걸 할 것인가 참 고민돼. 근데 실제 이거 하면요, 나타납니다. 해보면. 가끔 저도 이제, 시장 상인들 대상 이거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하면 이건 표시 난다고. 내가 현재 어디가 취약한지 알 수 있어. 딱 표시나, 해보면. 물론 업종마다 이제 이 걸음 모양은 좀 달라지겠지만. 자, 일단은 그래서 중요한 건, 고객 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지? 고객 수 많으면 그만큼 나한테 오는 수입이 크니까. 크게 봤을 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고부터 하셔야 돼. 상권. 같은 말이 뭐냐? 배우지. 우리말로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자, 이런 거 해보세요. 동네 슈퍼가 있는데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고객을 쭉 연결해 보니까 요만큼 있는 고객인데
요 이상 벗어난 고객은 나한테 안 오겠다, 그죠? 요게 뭐냐?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에서 이게 상권이라고. 물론 분산할 방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그러면 이때 판매액에 따라 이 상권을 구분할 때 1, 2, 3차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차, 2차, 3차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보통 1차는 내 판매액의 75%가 되는 적이 1차 상권이에요. 2차는 15% 되는 적이 2차고 그 외가 3차인데 이 프로테이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다만 상권 구분은 1, 2, 3차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럴 때 거기서 뭘 보는가 하면 지금부터 요거 마시면 돼요. 자, 갈로 1번 상권 172페이지 상권의 개념과 중요성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그 상권 개념이거든요. 상권은 다른 말로 배우질 않는다. 그래서 쭉 가보면 뭐 있습니까? 설명되어 있지만 요걸 다른 말로 셋째 좀 뭐라 했습니까? 시장 지역이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결국은 상권은 다른 말로 있죠. 우리 그 설명이 뭐 쭉 되어 있지만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이야, 쉽게 말해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상권 항상 고정되어 있겠습니까? 변합니까? 변하지. 만약에 동네 슈퍼하고 있는데 만약에 백화점 들어왔어. 또 이마트 들어왔어. 상권 확 줄거든 이게. 절대 상권은 밑에 있는 갈로 2번처럼 뭐 있습니까? 갈로 2번의 동그라미 1번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이면서 가변적이야. 가변적. 자, 그래 보시고 우측에 상권 획정 방법 지금은 통과 넘어갑니다. 자, 이제 상권 관련돼 있는 이론을 할 거예요. 특히 우리 최근에 중요한 건 이론이 꽤 중요하거든요. 이론을 공부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론 공부할 때 들어가면 첫 번째 요 제목을 꼭 보시고 요걸 말했던 학자 이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하고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이거 마시면 돼. 절대 그 안에 있는 세부적 내 내용에 목숨 걸지 말라고. 왜 그런가 하면요. 재밌는 건 요 제목 속에 모든 답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제목에 대한 개념만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론이 크게 세 개로 제가 먼저 구분할 거예요.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 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중심지 이론.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 크리스탈러. 얘하고 서로 비교할 게 허퍼. 자, 두 번째. 그래서 가보자고요. 자, 첫 번째, 제목 가보자. 174페이지, 갈로 1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자,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가 보니까. 우리 책 안 나 있는데, 자, 일단 그거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갈로 2번. 갈로 2번. 요게, 인력 이론. 레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얘하고 서로 비교할 게 누군가 하면, 갈로 4번에 허퍼. 자, 요걸 갖다가 옆에 요걸 갖다 비교하고요. 요걸 갖다 수정 보완한 게 누군가 하면요. 컨버스. 갈로 3번.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82페이지 큰 3번 피터의 공간 균배 원리 요것만 하시면 돼. 자, 컨트롤문 잡아. 보세요.
세 개요. 얘는 큰 의미 갖지 말고 요거 두 개는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요건 100% 시험 나오는 거야. 15회부터 28회까지 매년 한 문제. 그것도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계산 문제. 이거 좋아한다는 게 진짜 아주 쉬워. 계산 문제부터 7개 나오는데 이건 100% 나온 문제야. 자, 갑니다. 보세요.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부터 할게.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은 중심지란 개념부터 정리하실 것. 중심지. 자, 보세요. 라면 살 때 어디가? 슈퍼, 그게 중심지야. 등기부 등본 뜰 거 어디 갈 거요? 네, 그게 중심지라고. 주민등록증이 뜰 거요? 동사무소고죠. 그런 게 중심지야. 쉽게 말하면. 재화가 상품이 또는 등기부 등본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곳, 요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재화나, 이건 그냥 한 번 더 넘어가셔. 재화 등을 갖다가 공급해주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적을 필요 없어. 그러면, 자, 나는 현재 라면 살 거예요. 라면 산다 어디 간다? 그 슈퍼가 뭐다? 오케이, 중심지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라면 살 수 있는, 자, 슈퍼에 올 수 있는 고객이 꽤 많겠지. 많은데, 자, 이렇게 고객쪽이 있을 것 같아. 있는데,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이 마지막 올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가 있을 거야. 그럼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내 물건, 재화라는 게 재화, 서비스, 용역, 이건 상품, 재화 도달 거리야. 이게 반경 1km까지 내 물건 사러 온대. 이 이상은 절대 안 돼, 절대. 내 물건이 미치는, 그냥 그대로 번역하고, 내 물건이 미치는 거리라고. 그런데, 이때 보니까, 내가 장사한다면, 어느 정도 있는 고객마다 본점 볼 수 있는가 하면, 반경 500m 있는 까지 고객마다 저는 본점 볼 수 있대.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한 점포, 동네 슈퍼가 유지하게 본점복에서 올 수 있는 최소한의 고객. 이게 최소 요구치야. 이 말은 아까 했지만, 자, 이거 아닙니까? 요 말 뜻은 결국 뭐요? 이 점포가 본점 본다. 본점의 말 뜻이 뭐예요? 정상 뭐요? 이윤만 존재할 수 하기 위한 고객이 있는 범위라고. 용어 굳이 할 필요 없죠? 재화가 상품이 미친, 저기 라면이 현재 미치는 거리야. 그러면 자, 여기서는 장사할 거야 말 거요? 할 거야 말 거야? 아, 나는 요만큼 와도 본점 본대 고객이. 근데 실제 얼마 오고 있어? 그 장사할 거야 말 거요? 당연히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있는 고객 본점 보는데 실제만 고객 온단 말이 이게. 이런 곳에서 뭐 있습니까? 점포가 형성되겠지. 그죠? 점포 같은 말이 뭐야? 점포, 슈퍼 같은 말이? 중심지가 형성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컬리스는 이걸 연구한 거야. 이 동네 점포 할래 말다 싶은 거라고. 점포가 중심지거든.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이게 얘 거야. 중심지 형성 과정 반드시 뭐와 뭐 관계입니까? 누가 더 크다 따지지 마. 누가 더 크다 따지지 마. 그건 아무 관계 없으니까. 이럴 때 중심 형성된다. 이건 굉장히 야비한 거야. 그래 장난 안 친다고. 이 말 나오는 순간 누구 거야?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 크리스탈일 거야.
이게 다야. 그러니까 요 둘 관계를 설명한다. 중심지 형성 과정 설명한다. 이건 그래서 달라. 이거 말하라고.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슈퍼는 이렇게 형성되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자, 두 번째. 이거 그냥 묶고 살 거예요. 네?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요 허퍼라는 사람과 랠리는요, 요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현재 보니까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A란 동네 슈퍼가 있고 B란 동네 슈퍼가 있으면 우리 상권이 딱딱 분리됩니까, 사실은? 아니요. 이 분리된다 이 말은 나는 딱 한 곳에 슈퍼에 간다는 소리야. 그 말 안 맞잖아. 두 개선에 갈 수 있지. 그러면 이와 같이 상권에서 중복이 발생하네? 그죠? 이렇게 중복 발생한대. 인력이란 말 뜻이 뭐야? 인력. 끌어당기는 힘. 중력 모형 있지? 네? 우리 누구 겁니까? 중력?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있지? 그걸 그냥 쓴 거야. 여기 고객을 얼마나 끌어올래? 따져보는 거라고. 요 고객을 갖다가. 이렇게 말한 게 결국 인력이라고. 응? 여기 중심지 아니야? 그지? 중심지 간에 어느 정도 이 고객 끌어올래? 얘는 이마트야. 동네 슈퍼야. 어디 많이 가겠습니까? 이마트. 그죠? 뭐 그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얘가. 얘는 인력이란 말은 뭐냐? 이 말입니다. 상호 간에 중심지 상호간에 뭐 있습니까? 작용. 중심지 상호간에 간을 갖다가 설명한 게 누구냐? 곧 이게 인력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기를 끌어올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작용을 쓴답니다. 지금 이거 아시라고. 랠리는 물론 랠리 허프는 약간 이론성 차이가 있어요. 참고로 랠리가 먼저 나왔고 이걸 갖다 신랄하게 깐 게 누구냐 얘라고. 그런 건데 하여튼 지금은 이렇게 하시라고. 두 개 점퍼인데 여기 있는 고객을 몇 프로 정도 내가 이 장악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간 균배는 그대로 번역하면 자, 보세요. 보세요. 그냥 번역하죠. 두 개 점퍼는 공간이 이 말 뜻이 뭐지? 균형하게 나눴다. 균등하게 배분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자, 다시 보자고. 여기 보자고. 다시 이렇게 할게. 해변가에 가보니까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 장사를 하는데 누가 있는가? 한여름인데 아이스크림 장사꾼이 있죠? 얘들 장사하는데 하면 고객을 똑같이 반반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는 위치거든요. 어디에 놓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물건 사겠지. 자, A라는 점포 여기 딱 들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B라는 놈 뭐 있으면 여기 딱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A는 이만큼 고객 오겠지. B는 이만큼 온단 말이야. 그럼 결국 A는 나 같으면 이 전방 문 닫고 여기 갈 거야. 무조건. B는 뭐 있으면 이만큼 오겠지. 나중 가면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게 이렇게 고객을 반반 균등하게 배분받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점포가 어디에서 입지할 때 두 개 점포가 있죠. 고객을 반반 균등하게 끌고 갈 것인가 묻는 문제라고. 그러면 공간 균배는 중요한 건 시장이 좁은 지역과 시장이 넓은 지역이 있어요. 있는데 시장이 좁은 지역은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런 지역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A 점포가 B가 둘 다 중앙에 있어야 돼. 그러면 고객을 반반 끌어올 수 있다. 이게. 근데 시장이 넓은 지역은 자동차 등을 이용한 지역이거든.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 자동차면. 넓은 지역은 결국은 중앙에 있으면 일부는 오지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가 이게. 당연한 거잖아. 이때는 뭐 있으면 이렇게 분산 입지하면 요 정도는 얘 고객, 나머지는 얘 거잖아.
그래서 분산 입자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공간균배. 그러니까 공간균배에 대한 개념 아시면 돼. 두 개의 점포가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받는 것. 이게 다른 말로 공간균배.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일단 이게 상업입자에 대한 설명 다 합니다. 비록 책에 설명 많지만. 그러나 이때 공부할 때 뭘 하는가 하면 주구장창 나는 다른 건 그대로 두고 요거 두 개만 하겠다고. 그 중에 입자에서는 최우선이 뭔지 압니까? 무조건 얘 거야. 이거. 얘가 100% 시험 나오니까. 나머지 이건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 나올 거거든요. 추가적 문제로. 그래서 지금 할 것은 중심지란 건 동네 슈퍼다 생각하면 돼. 저기 뭐 제품이, 제품을 뭐, 저기 공급이 좀 기능이 있는 곳이니까. 슈퍼,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동사무소, 또 법원, 등기소, 이런 게 전부 다 중심지. 재화가 공급해주는 기능이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동네 슈퍼 할래 말래 따져보는 거야. 얘는 동네 슈퍼 하고 있는데 그 두 개 슈퍼가 거기에 얼마나 끌어올 것인가 하는 게 인력이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넘어가시라고. 내용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자, 그래 보시고요. 나머지 설명이 이것저것 된 이강 넘어갑니다. 저는 뭐 필요 없으니까 쭉쭉쭉 넘어가서. 자, 195페이지, 공업이론도 지금은 통과. 자, 203페이지 도시구조와 지대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 했던 건 뭐 대충 뭐 이해되는 것도 있고 되는데, 어쨌든 지난주도 쉬운 것 같아.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 가볼게. 이제 경기 변동은 그냥 넘어갑니다. 경기 변동은 아까 했지만 핵심이 이거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도 진폭이 더 크고 축이 더 길죠, 그죠?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수요 공급까지 따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중요한 게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 계절적 경기 변동, 무작위적 경기 변동, 또 장기적 경기 변동이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요 두 개 정도 보시라고요. 이제 풀 때.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얘는 일반 경제하고 서로 비교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마시라고 지금은. 그래서 아까 뭐 있습니까? 국지적, 그 다음에 뭐 개별적, 수급주들 곤란성, 비공개, 비표준 등이 있어요. 그래 아시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여과 과정 했죠? 여과는 제일 중요한 게 상향이란 말과 하향만 보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이 집을 소득 있는 고소득 가져간다 상향. 그 다음에 얘는 뭐 저소득이 가져간다 하향. 집값이 더 크게 뛰네 상향. 수선비가 더 크네 하향. 그죠? 이런 것만 지금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 있네. 효율적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요? 요 말이 가장 중요한 거요. 초과인이 없고 정상 이음만 존재하는 시장 고되게 효율적이다. 그죠? 정보가 보니까 약성도 있고 준강성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강성이 있는데 과거 정보만 쓴다. 약성. 공표된 사실만 분석한다. 중강성. 공표되지 않는 사실까지 분석하겠다. 강성인데 절대 초과인이 없는 시장을 말한다. 마지막에 저기 있는
착지 중에서 상업이죠. 두 개 말자. 중심지라는 개념과 인력이란 것만 생각하자. 중심지는 고객이 재화가 도달되는 공급되는 장소인데 어쨌든 얘는 중심지 형성 과정 설명한 거예요. 동네 슈퍼 들었을까 말 따져본 게 중심지고 얘는 뭐 있습니까? 중심지 간의 고객을 어느 정도 끌어올래. 인력이 그 말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한다면 크리살러 이런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랠리와 허퍼란 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뭐 있습니까? 이제 원주시 공간이 도시랑 공간이 이렇게 생겼냐, 아니 이렇게 생겼을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이런 거 있다는 그냥 들어본 거요. 그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하시고 다음 주에 그 나머지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